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1타. 어떤 1타냐면 1타 강사의 부동산 특강, 부동산 1타 강의 얘기인데요. 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여권 인사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현재 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정책을 이제 거듭 발표할 때 보면 조금씩 구멍이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가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일종의 지금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조만간에 진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이 갖고 있는 힘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고 집 없는 서민들이 이게 법 잘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국민들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소 국장님 일단 종합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조만간 진정될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심리전에서 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수치에 따른 근거로 과학적인 전망보다는 일단은 좀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물론 이 주택가격 상승률로 봤을 때 지난번에 문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집값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여전히 집값이 오르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보기엔 집값이 안정될 거다 아니면 계속 올라갈 거다 이걸 판단하기에는 지금 국면은 조금 두고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어서 섣부른 긍정론이나 낙관론은 좀 이른 것 같고요. 근데 여권에서 자꾸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부동산 문제가 현재 대통령이나 정당 지지율의 부정적인 부분에서 최고 많은 수치를 국민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잡힐 거다라는 얘기를 자꾸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여권이 이 부동산 문제를 몰입해가지고 저걸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저거 문제를 자꾸 얘기할수록 잡겠다 뭐 하겠다 자꾸 얘기할수록 더 그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현재의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좀 바라보고 전체적인 전국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입법의 방향이라든지 또 청와대와 당과의 역할 분담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이 큰 틀에서의 어떤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짜야 되는 그런 속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도 바라보는 것이 여권으로서는 일종의 출구 전략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근데 여권 인식과 달리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현재보다 오를 것이다가 여전히 58%입니다. 반면 내릴 것이다는 13%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또 전 반드시 고지할 저희 의무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도 잘못하고 있다가 65% 훨씬 높습니다. 김건삼 변호사님, 여론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권하고는. 여론 결과만 보면 이제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앞으로 시간이 나면 굉장히 좋게 될 것이라고 이제 낙관을 피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요 10억짜리가 100억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이제 오를 만큼 오르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중위권에서 있던 아파트들이 이제 갭을 메꾸기 위해서 좀 오를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가 더 오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전혀 안 썼다 하더라도 사실 이 정도는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문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측면에서 보면 일단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랄지 입법들이 이제 전세값을 좀 올리고 전세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전세물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는 전세값 폭등이 굉장히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취득세랄지 보유세랄지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심리적인 압박 그런 걸 굉장히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여론으로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이 너무 올랐잖아요. 근데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그렇더라고요. 대출 규제가 되니까
정말 집을 갖고 싶어도 못 갔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가 좀 전환이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패러디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목이 더불어 부동산 어벤져스 이런 제목으로 올라온 패러디물인데, 제가 제목을 했던 일타 강사가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를 먼저 팔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진이 보이죠. 그러면서 순간 선택이 1.9억을 좌우합니다. 그러면서 시세차익 8.5억 원을 남겼다는 것, 8억 원 이상을 남겼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누구나 한 번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조원 전 민정수석 사진과 함께 남자는 잘 모르니까 2억 정도 더 올려서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가 오히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집과 직을 바꿨다라는 것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인데요. 제가 전부 다 더 올려드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집값이 더 이상 안 오를 때까지 앞으로도 꾸준히 대책을 내놓을 테니 걱정 마세요. 물론 이제 패러디입니다. 이게 전부 다. 진짜 김현미 장관 했던 얘기가 아니라 패러디로 그렇게 이제 네티즌들이 지금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거다. 이런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론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패러디물인 거죠. 자, 김수현 전 정책수석 얘기가 나오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정치인의 말 듣지 말고 행동을 보세요. 그 다음 볼까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나? 그럼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죠. 부동산 특히 재개발 투자는 종합예술이다 이러면서 관사 태클을 했고 정보력과 그다음에 대출로 인해서 또 전재산을 올인해서 사실 엄청나게 이제 시세 차익을 봤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김진애 의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다주택자들 이제 본인 스스로 다주택자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라디오에서 한 얘기겠죠. 누가 뭐라 하든 어쩌다 됐다고 하면 된다.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죠. 다주택 지금 현재 강남에 4주택을 갖고 있는데 강남에 3주택, 그리고 인천에 아마 하나가 있을 텐데 어쩌다 된 거다. 난 다주택자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그 패러디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1심에서 시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 목포는 항구가 아니라 근대 문화유산이 담긴 소중한 투자처다 이러면서 지인한테 좋은 투자처 다 공유하잖아요. 이런 이제 패러디 글이 같이 나와 있는 거고요. 밑에 보면 박의 정신으로 친지 및 지인이 9채를 보유하게 됐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패러디가 이제 글이 나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해찬 대표가 최근에 이제 세종시 수도 이전 문제를 이제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서울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눈을 돌려라 이런 이제 패러디가 나와 있습니다. 최영일 네, 평론가님, 이 패러디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예를 들면 됐습니까? 이제 정말 악의적인 정치 공세다. 반대 측에서 예. 여권의 이제 주로 유명한 지도부와 인사들을 좀 비꼬고 있고 꼬집고 있다라고 폄훼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저 패러디를 보면서 어떤 의도로 누가 만들었든 상관없이 예. 다수의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거나 실소를 터뜨리게 된다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일련의 상황을 쭉 지금 이제 우리가 훑어봤습니다만 상당히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수긍되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데, 거긴 하나는 시그널과 청와대에 참여하고 있는 혹은 장차관으로 이번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행태와 정부의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정말 뼈아픈 거는 말 보지 말고 행동을 봐라. 사실은 대다수가 다주택자다. 또 강남에 뭐 똘똘한 한 채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더라. 팔려고 내놨는데 사실은 비싸게 내놔서 팔리지 않더라. 그래서 아까 김조원 전 민정수석 얘기가 예. 그 야당이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데 국민들이 공감이 되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직보다는 집을 택했다. 그러니까 호를 집택 김조원 선생 이렇게 예. 붙여놨는데 예. 바로 귀에 쏙 들어와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청와대와 이 고위급들의 실책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줘왔던 것이고, 앞으로는 이것이 일원화될 수 있을까?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여기에 뭐 이 청와대는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뼈아픈 패러디의 대목들이라 아마 여당에서는 참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뭐 뼈아픈 패러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좀 집어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약간 관심 있게 본 것은 김조원 우리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남자는 모르니까 2억 정도 더 올려서 팔아도 되잖아요. 뭐 이 취지가 또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눈에 많이 드는 게 이제 떡상 김현미 선생님 이렇게도 있어요. 이 떡상이라는 용어가 비트코인을 주식에서 갑자기 급등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떡상이라는 걸 많이 쓰고, 이건 네. 신조어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사실은 이제까지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있던 떡상의 의미를 이제 부동산에 대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눈여겨보는 것이 이제 김진애 의원에 대해서인데, 어쩌다 다주택자. 그리고 사실 뭐 변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아니고 그냥 어쩌다 다주택자가 누가 다주택자 물어보면 어쩌다 다주택자 됐다고 이 얘기하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수없이 얘기하고 변명을 했지만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그 변명 자체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패러디물이 상당히 공감을 얻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조금 전 정부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지금 밑에 보시는 속보처럼 정세균 총리가 하루 새 2배 이상 늘어나서 서울, 경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네. 따라서 다시 이제 프로야구도 이제 관중이 들어갈 수 없고 또 많은 이제 제약들이 따르는 그런 2단계로 격상을 했다는 소식 새로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정섭 부장님 그리고 김관수 변호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